네, 보신 것처럼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행정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심 기자, 먼저 서울시의 대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고강도 스쿨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대책의 핵심을 먼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학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위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이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좀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년간의 통계도 있는데 스쿨존 어린이 사고 244건 중에서 약 28%가 주정차된 차량의 영향을 받았다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차량으로 이제 아이들을 등교시켜주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잠깐 정차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운전자별로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현재 지금 특별 단속 기간이 진행 중인데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절대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네. 일단 그리고 또 운전자가 지금 여기를 주정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우선 다음 달 말까지는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선인 이 황색 복선을 이제 초등학교 정문 이내에 있는 이런 통학로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통학로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의 이제 주택가를 보면 주차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는 지금까지 총 이런 곳들이 417면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주차면을 없앴고 다음 달까지는 90%를 정리하고 늦어도 올해까지는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천구에서 좀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스마트 횡단보도를 이제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제 올해 국토교통부와 서울 디지털 재단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지역에 있는 스쿨존 등 총 7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옆에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성동구의 모습이고요. 예. 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의 스마트 안전 기능을 집약한 건데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까 말씀드린 뭐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제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을 이제 위에 좀 안내하도록 해서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성동구에서 이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건수가 77.8% 정도 줄었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민식이법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좀 담고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내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된 곳들도 많죠. 그렇죠. 서울의 초등학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을 봤더니 이제 지난해 기준이긴 합니다만 1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69.3%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설치율은 11.3%. 아직 네.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행정 쪽 그리고 법적인 조치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민식이법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이제 운전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인데 이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이런 가중 처벌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예. 이제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운전자들이 어린이의 특성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한다. 성인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또 이를 좀 이해하면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 법도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직접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라 횡단보도에서는 갑자기 건너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신호등이 횡단보도마다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이 어린이에 대한 특성을 좀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행정적인 대책들 그리고 법적인 조치들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에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 또 보호자 모두의 이런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